17시간 수강 신청 그 레전드 영상이 있거든요. 자고 일어나서까지 죽죽을 하는데 저랑 격강이었잖아요. 씨 저한테 연락도 했어요. 잡았다고. 근데 그 뒤로 사라졌어. 잡으면 뭐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친구들이 빨리 붙는 시험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공부량으로 끈기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시험에 비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나는 명석한 두뇌도 가졌고 노력파이기도 했다. 저요? 너요? 아니, 지자랑 아니었어? 그러니까 명석한 두뇌를 가졌어. 엔수의 신 65화입니다. 엔수의 신 26화에서는 CPA, 공인회계사가 되고자 하는 한 수험생의 이야기를 그렸었는데요. 오늘 만나볼 엔수의 신 65화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사 시험을 최종적으로 합격한 한 수험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정말 예전에 미미누 채널 혹은 다른 채널에서 보셨을 인물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기 전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학기를 맞아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덜어줄 선크림 맛집 닥터지의 꿀템들을 피부와 취향에 맞게 골라 쓰실 수 있도록 선마카세 3종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레드 블레미쉬 수딩업 선을 소개해드립니다. 크림처럼 촉촉하게 발리고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수분감이 느껴지면 물론 피부 온도를 4.2도씨나 낮춰주는 시원한 발림성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벅벅 발라도 뭉침이 없는 부드러운 제형이지만 자외선부터 외부 자극, 실중 차단까지 완벽하게 챙긴 수분 선크림입니다. 다음은 민감 피부 저자극 1등 선크림 그린마일드 업 선플러스입니다.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이 제품은 부드러운 크림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피부에 밀착되어 피부가 민감한 분들에게도 자극이 없으며 무기자차로 자연스럽게 피부 반톤업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안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최적인 브라이트닝 업 선 플러스입니다. 피치 컬러 베이스로 24시간 뽀송한 톤업이 화사하게 지속되기 때문에 출근길, 등굣길, 스카 갈 때 보다 자연스럽게 피부를 톤업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닥터지 베스트 선크림 3종의 1+1 기획 세트를 오령 세일 단독 특가로 만나보세요. 자세한 할인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반가울 오늘의 엔수의 신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정다원 씨? 네. 엔수의 신 65화 주인공 정다원 씨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엔수의 신 시청자분들께 좀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59회 공인회계사 합격자 고려대 정다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9회요? 박수라도 쳐주세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원 씨? 네. 초중등 이제 시절부터 좀 학원이나 이런 걸 좀 다니셨나요? 초등학교 때도 이제 영어 수학은 계속 다녔고 엄마가 이제 다양한 데를 좀 봐라 이러면서 막 국제고 설명회도 데려가고 자사고 설명회도 데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특목고를 한번 지원해보는 거 어떻냐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 준비를 해서 고양국제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부모님께 상당히 좀 적극적이셨네요? 네. 국제고등학교를 선택하신 좀 배경이 있다면요? 원래는 외고를 가려고 했는데 고양국제고 교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고양국제고 교복이요? 네, 진짜 너무 예뻤어요. 국제고를 가려면 영어 내신, 국어 사회 내신 그 퍼펙트 해야 되거든요. 전 과목 성적이 다 좋았나요? 네,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꿀지 않은데요. 예, 자꾸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때 좀 어디를 가고 싶으셨나요? 연세. What? 예? 진짜? 네, 저 연떨고. 충격적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녀가 나중에 이제 연고TV를 가셨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연떨고예요? 네. 수시 6장 어떻게 쓰셨죠? 서울대 1장, 연대 2장. 당시? 1장. 고대 한 장이었어요? 네. 최종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내고 수시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문과 계열 내에서 학점 따기가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면 경제 관련 17시간 수강 신청 그 레전드 영상이 있거든요. 자고 일어나서까지 죽죽을 하는데 저랑 격강이었잖아요. 씨 저한테 연락도 했어요. 잡았다고. 근데 그 뒤로 사라졌어. 잡으면 뭐해?
다원씨 미안합니다. 제가 그 수업을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경제 과목이 3, 4학년 때 듣는 과목은 진짜 난해하거든요. 안 들었잖아요. 왜 알고 있는 척하세요? 다원씨, 그래서 이제 학점이 좀 어느 정도 나오시죠? 평균 4.27. 공부 왜 이렇게 잘해? 제가 3.9로 졸업했어요. 3.9도 높은. 아니, 전업 유튜버로서의 삶에 3.9면 전 리스펙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리스펙 되나요? 다원씨. 해줬잖아요. 당시 굉장히 좀 유명했던 이제 단체 채널이 이제 연고TV라는 채널의 크리에이터가 됩니다. 그 과정을 좀 읊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어쩌다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그냥 원래도 수험 생활 기간에 연고TV라는 채널을 너무 좋아했고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돌컥 붙어가지고. 지원하고 이제 바로 붙으셨어요. 그게 이제 시기가 몇 학년 때 들어오셨었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활동을 했어요. 그랬구나. 1학년 때부터 바로 활동을 하셨군요. 네. 대학교 초반은 행복한 생활들의 연속이었나요? 연고TV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예. 저희 축제도 진짜 재밌잖아요. 축제도 막 다니고 하면서 뭐 이런 맨날 술 먹고. 수험 생활에 다시 또 조립을 좀 하게 되십니다. 그때 시기가 좀 언제쯤이었죠? 제가 1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20학년도까지 2년 동안 유튜브 생활을 하고 네. 2학년도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네. 됐는데 사실 제가 원래 계속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막상 과에 들어오니까 예. 과 공부도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경제학 공부가 좀 맞으셨어요? 네,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학점도 전공은 괜찮게 나오는 편이었고 그래서 중간에 혼란이 온 거죠. 내가 이 과 공부로 계속 갈 건지 네. 아니면은 미디어로 완전히 맞춰서 이제 음. 취업 준비를 할 건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저는 뭔가 PD나 유튜브 이런 거는 네. 취미에 가까운 것 같고 또 그때 푸니 언니랑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언니 같은 사람을 보니까 저런 사람이 PD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보다는 과 공부가 내 재능에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아하던 것과 잘하던 것 사이에서 좋아하던 것을 다시 취미로 남겨두고 잘하던 것을 계속 밀어붙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는데 결국에는 요즘 정말 최상위권 문과계열 사이에서 가장 핫한 공인회계사 시험을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시험이라는 체계가 좀 잘 맞았어요.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었고 행정고시나 리트나 네. CPA 이런 걸 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수학적 과목이 좀 재미있다 보니까 리트보다는 네. 행시나 CPA 쪽을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또 행시랑 CPA를 놓고 고민을 했을 때는 저는 명예보다는 이제 일하면서 소득이 높은 직종이 좀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상당히 솔직했어요. 그래서 뭐부터 좀 준비를 했나요? 그때 제가 원래 PD를 고민하면서 하고 있었던 활동이 시기가 되게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CPA를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1차가 2월 말에 있거든요. 그 전년도 1월부터는 보통 준비를 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활동이 2월까지 연장된 상황이어서 그래서 공부를 하기가 조금 시간이 안 났던 거죠. 네네. 2월에 좀 늦게 시작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슉 들어갔어요. 어느 학원이었나요? 우리경영 아카데미. 위치는 어디죠? 을지로. 일주일에 한 몇 번 수업을 듣나요? 수업은 거의 5일 내내 있고 주말에도 있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걸 다 이제 수강 신청하고 듣는 건가요? 수강 신청 아니고 다 짜여 있어요. 그냥 제가 등록하면은 네. 거기 짜여 있는 대로 듣고 남은 시간은 이제 자습하고 자습하는 식으로 7월부터는 뭔가 학원이 좀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냥 혼자서 자습해야겠다 하고서 학교 도서관에서 1차 시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00개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다, 고대구나. 나원 씨. 그래서 이제 자습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보통 본인처럼 4개월 정도 다니고 자습을 합니까? 성인 시험은 인강등 학생들 비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제 주변에서는 학원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아예 인강으로 쭉 자습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자습 기간이 좀 어떤 인강을 들었나요? 학원 다닐 때 네. 기본 강의, 이론 강의를 듣고 1차가 객관식이고 예. 2차가 서술형이에요. 네. 그래서 1차 대비하기 위해서 객관식 강의 듣고 그러다가 12월부터는 최종 대비를 위해서 막 모의고사 파이널이죠. 같은 것도 네,
네네. 네. 계속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월에 1차 시험을 목도로 하게 되시는데 좀 자신 있으셨나요? 진짜 없었어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고3들은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CPA는 2월 시험인데 1월쯤에 모의고사를 처음 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CPA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전국 모의고사? 네, 근데 그게 학원에서 내주는 거죠. 아. 국가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 아,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보기 전날에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오는 길에 막 울면서 나는 망할 거야, 나는 못 풀 거야 이러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1차를 단번에 붙으셨나요? 네, 운이 좋게도. 보통 1차를 딱 1년 정도 공부하고 합격을 하나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평균은 그래도 2년? 1년만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강박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예. 제 별명이 세븐일레븐이었거든요. 도서관에 7시까지 가서 11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네. 순공 시간이 한 12시간, 13시간 정도 나오게 최소 6일. 성실하게. 주 6일. 그냥 공부 시간이랑 성실함을 믿고 엄청 달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좀 진득함이 성패를 갈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2차도 있죠? 1차는 약 9과목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2차는 그 중에서 4과목이랑 이제 한 과목이 추가가 돼요. 회계 감사라는. 그래서 총 5과목. 하루 안에 다 끝나나요? 아니요, 2차는 이틀에 나눠서 봐요. 과목을 쪼개서 보나요? 네, 3과목, 2과목. 2차는 몇 월에 보죠? 2차는 6월 말에. 바로 그해 6월 말에 보았나요? 네. 1차 다음에 2차가 되게 짧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가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 똑같이 도서관에서. 그때는 이제 도서관에서 하다가 예. 고려대 고시반이 있거든요. 정진초 들어가서 고시반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정진초? 뭐 해주는 말이죠? 몰라요. 고시반에서 조금 더 열성적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조금 더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개념을 채운 게 아니라 알코올을 채웠나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고 예. 1차까지는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건강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엄청 망가졌었는데 네. 이제 고시반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이 멘탈 관리에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네.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고시반 들어가도 다를 건 없죠.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학습 환경을 조금 더 제공해주는 학교 내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좀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첫 번째. 한 개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추가되는 과목은 이제 노베에서부터 올려야 4개월 되니까.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진짜 통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걔는 포기를 하고 보통 그렇게 되죠? 네. 전략적으로. 네. 2차는 절대평가예요. 최종 60점을 넘기면 점수만 되는 넘기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어서 네네. 4과목 붙고 한 과목 떨어지고. 4과목을 붙었어요? 아니, 다원 씨 이게 그 4개월 만에 돼요? 보통 되나요? 어렵긴 실질적으로는 하죠. 어렵죠. 한 번에 5과목 중 4과목을 플렉스 해버립니다. 사실 한 과목만 붙으면 되는데 그거 이제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년. 그럼 다음 연도까지 한 과목만 파는 거니까 맞아요. 그때도 술을 많이 마셨겠는데? 1년이나 남아서 맞아요. 이게 작년 6월이죠. 네, 맞아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2차의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뭐 좀 자신이 있었나요? 없었어. 매사에 자신이 없고 붙었나요? 에휴, 붙었죠. 이렇게 해서 다원 씨는 제 59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최종 합격을 읽어내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합격자의 이야기를 다룬 건 처음인데요. 요즘 좀 CPA 공인회계사를 희망하는 또 수험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재 좀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다원 씨, 네. 나름 교재가 좀 많이 남아있고 이제 19학년도 대학생역 시험 성적통지표입니다. 21121 고려대학교의 최저가 높습니다. 제가 18학번으로 입학했을 당시에도 이제 4함6이었거든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1차네요. 2023년 1차 경영학 70, 경제원론 72.5, 상법 90, 세법개론 72.5, 회계학 99, 합계 404로 결국 이제 1차를 통과하셨는데 이 당시 커트라인을 좀 알 수 있나요? 356점인가? 350점대였어요. 아니 350점대가 지금 1차 합격 기준인데 404인 거예요? 네. 이 당시 1차 때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인데요. 제 1차 시험 합격자가 2,624명입니다. 보통 1차 합격자가 이 정도인가요? 네네. 엄청 확 늘렸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응시자 13,733명 중에서 2,624명이 합격한다. 전년 대비 한
명가량 는 거라고 합니다. 2차입니다. 회계감사는 이제 탈주를 해버렸다 보니까 점수가 아예 없고요. 세법 67, 재무관리 65, 원가액에 81, 재무액에 91. 아까 절대평가였다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각각 다 60점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법과 재무관리는 좀 위태했던 건가요, 그럼? 아무래도 동차생들은 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런 점수가 나오긴 합니다. 아, 2차 당해 6월에 봤다 보니까 네. 네 과목 60점 이상 붙었기 때문에 회계감사만 보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다음 연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이에요. 정해져 있네. 딱 3교시에 무조건 봐야 되고 네. 몇 점 정도 맞았나요? 이때는 아마 76점? 역시 60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네. 최종 합격을 읽어냈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건가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예가 한 번 있어서 예. 전 과목 5개를 한 번에 처음에 합격을 못 해더라도 다음 연도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또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이제 1차부터 다시 봐야 돼요. 와, 유예 때 탈락하는 걸 유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와 고시 낭인이 되는 거야. CPA 낭인이. 다시 시작해야 야. 되니까 최소 1년 반은 와, 이게 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군요. 결국에는 그 유탈 직전에 모든 과목의 합격을 읽어냈던 정다운 양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자. 이때 이제 2차까지 다 합격한 인원을 발표를 한 것이 1250명입니다. 1000명이 넘어갔거든요. 와, 21세 연세대 3학년. 우리가 밀려서 되겠습니까? 김나연 양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을까요? 댓글 좀 달아주시죠. 이분은 어떻게 21살 만 나이일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죠. 자, 어쨌든 저희가 여기까지 확인해봤는데 어떤 교재로 공부했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공부의 일부 교재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좀 많은 과목을 보셨거든요. 약간의 어떤 그 말장난 같은 것도 있을까요? 혹은 그냥 딱딱 떨어지나요? 말장난 너무 많죠. 아, 많다. 네. 왜냐면 진짜 이거는 네.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고 세법 조항을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막 소득을 계산할 때 예. 이거는 들어가고 저거는 그렇죠. 들어가고 뭐 애가 몇이면은 뭐 공제를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을 다 외워서 저런 거 항목 하나하나가 내가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되는지 안 포함시켜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 계산해서 소득 총 얼마 모든 항목이 사실 함정이죠. 네. 제가 해독할 때 기화펜을 쓰거든요. 예. 여러 번 푸는 걸 좋아해서 그럼 이게 지금 6회도 이렇게 한 거예요? 네. 10월 11일, 10월 18일, 10월 29일 날짜를 말하는 거죠? 네네네. 오, 노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노트죠? 과목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3교시로 나눠져 있지만 한 예. 9과목은 최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다 까먹어요. 세세하게 나누다 보면 네, 그래서 다들 CP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네,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하는데 암기량도 많기 때문에. 네, 까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답노트를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까먹었던 이론들이 막 있잖아요. 네. 과목별로 이렇게 써놔요. 그런 다음에 다음 날에 되면은 그 네. 전날에 틀렸던 거를 한번 쫙 읽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복기를 한번 하고 네. 그 다음날 또 공부했던 거를 다 적어 내려보고 그 다음날에 또 전날에 썼던 거 한번 읽고 시작하고 아, 계속 겹치면서 공부를 하네요, 네, 이렇게? 네, 네. 아, 실례지만 잼관이 재무관리인가요? 맞아요. 아, 이것도 이제 많이 줄여 부르는 건가요? 네, 재무회계는 아니, 재무회. 뭔가 했네. 그러니까 두 글자로 안 부르면 죽는 병에 있나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는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아이패드로 옮겨가지고 옮겼군요. 잘 외워진 거는 지워요. 아이패드 파일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 당일에 프린트해서 시험 당일날 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계속 본인이 쌓으면서 또 앞에 건 지워나가면서 마지막 엑기스를 뽑아서 시험장에 가져가는 합격의 결정적 요인이 됐던 노트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1차의 승부수는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암기가 제일 중요한가요? 그게 과목별로 조금 달라서 네네. 상법, 뭐 세법 이런 것처럼 말 문제도 많고 네. 암기해야 할 조항이 많은 과목들은 요약집을 보는 게 공부의 80% 정도가 되고 요약집. 네, 그리고 재무회계, 재무관리, 원가회계 뭐 이런 것들은 이론도 이론이지만 네. 문제풀이에서 응용하는 게 좀 아.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은 이론 공부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까먹은 이론을 다시 되짚어서 찾아보는 네. 이런 류의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스터디라거나 이런 건 없나요? 1차 때는 스터디를 안 했고 2차 때만 진짜 했어요. 한 해를 더 넘겼던 정말 마지막 최종 합격의 과목이었던 이 회계감사인데 이 책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네, 진짜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이 과목만 좀 유독 그런데 이 과목을 공부할 때는 말터디라고 해가지고 말터디. 이거를 안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평가할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의 수준 하면은 이 박스를 다 말해야 돼요. 이걸 모든 페이지를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지만 현장에서 60점 이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쵸? 우와. 사실 얘는 근데 1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6월부터 6월 아니었나요?
아 근데 네. 2월부터 한 2월까지는 예. 공부를 안 했고 3월부터 더 대단하네요. 그 2월까지는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 다니고 회계법인 인턴 하고 마지막 2차 시험 합격 전에 인턴을 하신 건가요? 가능한가요, 그게? 회계사가 하는 일을 도우는 일이어가지고 아. 보통 그래서 네. 유예생들이 많고 아, 그냥 사무직이어가지고 네. 그것도 다 경험이기 때문에. 네네. 자, 1차 시험 2023년에 보셨습니다. 경영학 경제원론을 같이 보네요. 일단 경영학 경제원론 시간은 2시간을 채 안 주네요. 경제원론 13, 14, 15, 16은 못 풀었는데 16을 찍맛을 했네요, 지금. 잘한 거죠. 저 이렇게 페이지를 다 넘기고 못 푸는 게 그 처음이어가지고 정도로 어려웠다. 이게 상법하고 세법 개론인데요. 2시간 줍니다, 이건. 근데 얘는 사실 타임 어택인 과목들이 아니라서 잘 본 과목이에요. 네, 상법은 잘 봤어요. 상법은 거의 다 맞추셨어요. 세법입니다. 모든 함정에 다 걸렸어요. 세법에서. 결국 그렇게 공부했지만 걸릴 수밖에 없는 2교시까지 하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네, 진짜 진이 네. 빠지는데 네. 그래도 해야죠. 마지막 이제 회계학 시험인데요. 1시간 20분을 주고요. 회계학이라고 막 써 있지만 네. 결국엔 안에는 재무회계도 있고 원가회계도 있고 맞아요. 정부회계도 있고 이런 거죠. 복잡한 계산 자체가 시험 준비할 때 좀 많나요? 숫자가 좀 더럽죠. 더러울 때도 많죠. 그 더러운 숫자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도 능력이겠네요. 계산기를 빨리 치는 게 능력이겠죠? 어느 과목을 풀 때 제일 많이 쓰나요? 회계. 야, 회계는 안 쓰는 게 말 문제 말고는 없어서 결국 총점 404점으로 통과를 한 1차입니다. 축하드리고요. 2차입니다. 2차는 주관식이에요. 이해 세법 문제가 정말 많아서 여기까지가 문제 1번이에요. 문제가 25점인데 물음이 3개가 나와요? 물음별로 이제 자료가 나와 있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문제 사이즈가 훨씬 커집니다. 1차 때보다. 그치, 이걸 사실 그냥 주관식이고 맞아. 논술형은 아니네요. 답이 정해져 있는. 풀이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네요,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때 문제 수가 엄청 많아서 답안지가 부족했던 사람이 진짜 많았다고 들었어요. 3줄 이내로 서술한 이런 것도 있겠고 어쨌든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시로 이제 재무관리로 들어가는데요. 야, 느낌은 비슷한데 공식도 있고요. 진짜 얘가 좀 서술형 같아요. 얘는 아. 한 물음당 네. 이게 적혀져 있는 거는 별로 없는데 제 네. 스스로 이제 풀어야 되는 막 공식 쓰고 이런 게 엄청 많죠. 계산기도 잘 눌러야겠는데? 맞아요. 계산기도 실수하면 그냥 나가는데? 그 다음 날입니다. 두 개를 봅니다. 원가 회계. 바로 채점을 할 수 있죠, 2차도. 근데 그게 네. 공식 답은 아니고 네. 사람들끼리 맞춰요. 아, 왜 공식 답이 안 나오죠? 1차도요? 아니 1차는 나오는데 아, 2차가 안 나오는구나. 네, 공식 답이 없어서 사람들끼리 재무회계 인류회생, 뭐 재무관리 인류회생 1유예생. 아. 그런 아. 분들끼리 막 네.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막 답을 맞춰보세요. 강사님들이 풀어서 올리시기도 하고. 아, 그렇겠네요. 사실 그럼 합격 날까지도 100%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진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붙은 사람도 있고 붙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 야, 이렇게 시험지를 보니까 얼마나 그간의 이 회계사 합격을 위해서 고생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힘겹게 달려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요화정이나 먹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다원 씨, 네? 말을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다원아, 그래. 진짜 오랜만이고 엔수의 계속 봤었지? 아, 그쵸. 출연자들 위해서 소정의 선물을 좀 주는데 너가 또 이런 부탁을 했더라고. 구강세정기 보니까 미안해, 이제 PPL은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최근에 뭐 흡연 하니? 많이 힘들어. 네, 교정을 해가지고. 일단 먹자. 먹는다고 해서 시킨 건데. 야, 그거 봤어? 야, 솔로지옥4 네. 거기 국도훈님이라고 네. 회계사신 거야. 잘생기셨던데? 제가 와서 어떡하죠? 아니야. 아니. 나는 정다운 1순위였어 진짜. 진짜요? 어떻게 연락 안 돼? 야, 고대셔. 하고 싶어 이러고. 꼭 연락이 되면 저에게도 연락 주세요. 너 뭐 할 건데? 고백할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회계사라는 직업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이유가 뭘까? 하방이 좀 안정된 직업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수험생 시절 혹은 대학교 초입부터 회계사를 꿈꾸는 수험생들 있잖아. 회계사를 꿈꿀 때 어떤 좀 태도를 가지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성향의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도 회계사 시험이 다양한 친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오. 다른 시험은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자질이. 근데 CPA는 사실 뭐 수학적 능력이 좋으면 좋고 암기 능력이 좋으면 또 좋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친구들이 빨리 붙는 시험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공부량으로 끈기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시험에 비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나는 명석한 두뇌도 가졌고 노력파이기도 했다.
저요? 너요. 아니, 지자랑 아니었어? 그러니까 명석한 두뇌를 가졌어. 노력파예요, 노력파. 노력파. 그러니까 명석한 두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직업이고 회계사를 통해서 추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라든가 이런 거 있어? 일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네. 회계사가 또 하는 일이 정말 여러 개다 보니까 맞아. 사람들이 이제 감사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 기업 간의 뭐 M&A라든지 아니면은 텍스 관련해서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싶은지 찾아보는 과정이라서 아직 명확하게 비전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찾아 나가는 게 목표긴 해요. 좀 관심 있는 분과가 있어? 공부했을 때 쭉 말한 것들 중에서 이쪽 파트를 좀 담당하고 싶다 이런 건 있어? 기업 M&A도 재밌을 것 같고 감사도 배워보고 싶긴 해요. 그래도 회계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큰 돈 만지고 싶다는 거네. 지금 보니까 여기 사람 선물 만들어요. 아니 근데 본인도 기대소득으로 인간 누구나 속물이야. 솔직히 진짜 우리 나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오! 그래서 어쨌든 속물 2명과 한번 토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수능 입시가 아닌 회계사 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회계사 올해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예비 수험생들 위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엄청나게 똑똑해서라기보다는 울면서도 손으로는 글씨를 쓰고 눈으로는 책을 보고 하는 그 끈기로 결국에는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찬란한 빛을 보는 시기가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NCC 65화 주인공 정다운 양이었습니다. 정다운 양의 회계사 라이프 파이팅!